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효산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3년 전 카페를 창업했던 김민수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8억 원의 빚을 안고 개인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영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창업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5년 내에 사업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개인 파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위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사례는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민수 씨의 카페 창업 실패 사례입니다. 김민수 씨는 직장 생활 15년 차 안정적인 회사원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원과 대출 3억 원으로 강남 근처에 카페를 열었죠.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월 매출 5천만 원, 순이익도 1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이 진행되면서 터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시행으로 카페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나 고정 지출 중 가장 큰 임대료는 월 800만 원은 그대로였습니다. 직원급여, 재료비, 각종 기타 고정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죠. 김민수 씨는 이때 첫 번째 실수를 했습니다. 곧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추가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 카드론 3천만 원, 심지어 대부업과 개인 사채까지 이용했습니다.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더 이상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매월 이자만 500만 원 이상, 원금 상환까지 하면 8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겨우 1,500만 원 이하였죠. 결국 김민수 씨는 사업을 정리했지만 남은 건 8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죠. 이때 김민수 씨가 선택한 것이 바로 개인 파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박영희 씨의 치킨집 운영. 박영희 씨는 남편과 함께 동네에서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가맹비 5천만 원에 인테리어비까지 총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죠.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씩 나왔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바로 옆에 똑같은 브랜드 치킨집이 들어왔습니다. 본사에서는 상권 보호를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죠. 매출은 하루 4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박영희 씨 부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매달렸죠. 하지만 임대료 300만 원, 가맹비 200만 원, 재료비와 인건비까지 하면 적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사업을 접었고 남은 빚은 6억 원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진작 개인 파산을 신청할 걸 그랬다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파산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개인 파산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빚은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 파산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 가진 재산으로는 빚을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파산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 실패, 노동력 상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로 인한 빚, 파산을 고려한 소비,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경우 등은 면책이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줄여서 분할 상환하는 절차죠. 개인 파산의 경우 집, 자동차 등 고가의 재산은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집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3년에서 5년간 꾸준히 변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김민수 씨의 경우 이미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 파산을 선택했습니다.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개인 파산의 특징, 자영업자의 개인 파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용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해서 처리합니다.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장비나 재고는 사업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우선적으로 처분됩니다. 둘째, 보증 채무 문제가 복잡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 자금을 빌릴 때 가족이 연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 가족들도 함께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 정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들 퇴직금, 밀린 임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박영희 씨의 경우 남편과 함께 연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파산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진술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2단계는 법원 접수입니다. 관할, 지방법원이나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필요해요. 3단계는 파산 신문입니다. 법원에서 파산 사유와 재산 상황에 대해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진술서를 아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진술서에 아주 강합니다. 4단계는 파산 선고입니다. 법원이 파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 선고 시 본인이 꼭 가셔야 합니다. 5단계는 면책신문입니다. 파산 선고 후 바로 파산 관제인의 조사가 시작되고 2-3개월 뒤 면책 여부 결정합니다. 6단계는 면책 결정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전체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 파산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은 모두 면제됩니다. 둘째, 파산 결정으로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파산 신청 시 면제재산 결정 신청으로 생필품, 가구, 가전 등의 압류는 피할 수 있고 이미 유체동산 압류된 경우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집행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면책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권리가 모두 복권됩니다. 면책 후 만 5년이 지나면 신용등급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재산을 모두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잃게 됩니다. 집, 자동차 등 고가의 재산은 처분해야 해요. 둘째, 신용등급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파산 결정 후 면책 허가일부터 5년간 신용등급은 없으므로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개인 파산까지 가지 않으려면 사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정확한 사업 계획을 세우세요. 매출 예측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지 말고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최소 6개월치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세요. 셋째, 보증은 신중하게 서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작정 보증을 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사업 상황을 점검하세요. 적자가 계속되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업 컨설팅, 자문사, 세무사 등 전문인의 직접 간접적 조언 정기적으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개인 파산 후에도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 후 만 5년이 지나면 신용정보에서 파산 기록은 삭제됩니다. 그리고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금을 넣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신용도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개인 파산은 복잡한 법률 절차입니다.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서류 작성부터 법정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서류 작성 등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김민수 씨와 박영희 씨의 사례를 통해 자영업자의 개인 파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분 모두 현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개인 파산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적 권리죠.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빚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문가 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